직접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희의 방송을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저희 부부가 집을 지을 터를 선정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 가지고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비쌌어요. 그렇죠. 땅에 대한 그 기준만 명확하면은 싸고 좋은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준이 명확한 게 포인트겠죠? 저희가 땅에 대한 기준을 잘못 정했던 그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어서 10분 만에 지하철이 닿는 땅. 뭐 아파트인 줄 알고 지금 땅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처음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2번째, 걸어서 10분 이내에 마트가 있는 편리한 땅. 자, 거의 뭐 시골에 대한 이해도가 0인 상태에서 네. 정한 기준. 3번째, 배산 임수 지역. 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4번째, KTX가 다닐 것. 네, 집 앞에 지하철 다니고 마트 큰 거 있고 KTX 다니는 땅. 그냥 아파트에 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기준에 맞는 땅을 찾다 보니까 되게 비쌌어요. 맞아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땅도 못 샀습니다. 이 기준 5가지로 인해서 좋은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전원주택 단지 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는 전원주택 단지 땅을 산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동호인 주택 땅이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간에 크게 사가지고 잘게 쪼개서 파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동구매 정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땅도 공동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땅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땅이 크게 파는 것만 많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땅을 사가지고 쪼개게 되면은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쪼개집니다. 2번째,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정보라는 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정보가 가장 가치가 높거든요. 그렇죠. 3번째, 많은 경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땅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지하수를 파고 내려가고 뭐 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할 때 비용이 n분의 1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롭지 않다는 점. 네, 이것도 되게 큰 이점이에요. 그렇죠. 땅을 사실 하는 게 집을 그냥 사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함께 하고 그를 분담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이점이 되겠죠? 나에게 맞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번째, 필지를 구입할 때 예산이 초과가 되면 안 돼요. 예산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한정돼 있고 건축비에서 까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빚을 그만큼 많이 지게 되는데요. 예산 초과하면 안 되는 또 그 안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 지으면서 20%는 예비비로 잡으라고 하는데 거기 땅에서부터 먼저 예산이 초과해버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커지니까 안 되지. 예, 대부분 다 초과해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샀을 경우에는 매매가 안 됩니다. 땅을 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비싸게 땅을 사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기가 어려워져요. 맞아. 아니면 낮춰서 팔아야 되거나 손해보고. 그렇죠. 땅 같은 경우에 손해보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낮춰서 팔아야 됩니다. 3번째, 많은 부채가 생길 경우에는 귀촌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없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볼 때 이 3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죠? 교육이에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이것 역시도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귀촌에서 중요한 거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귀촌하는 이유가 바로 교육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입한 땅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2번째, 학교가 멀 경우에는 차량,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차를 2대로 늘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세금도 늘어나죠. 3번째, 부모님들이 이거는 대부분 생각 못 하세요. 등하교 길에 아이들을 바래다주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픽드롭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의 여유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원생활에서 여유를 즐기려고 왔는데 픽드랍 하다가 끝나요. 피곤해요. 네. 자, 그럼 땅을 볼 때 이 4번째도 꼭 봐야 돼요. 맞아. 바로 버스가 얼마큼 다니는가. 대부분 근데 차를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통이 좋다는 의미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시골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버스가 자주도 안 다닌다는 거는 유동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2번째, 버스 노선이 다양해야 되고 배차 간격도 최대한 좁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땅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버스가 많다는 거는 결국엔 도로 사정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쵸. 저희가 이 땅을 구입했을 때도 100년 전에는 장이 섰던 곳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를 100년을 추적하면서 장이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도 많이 다니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땅을 구입할 때 경치는 좋지만 산세가 험한 곳, 이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세가 험할 경우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치, 차로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버스 배차 간격도 되게 적고요. 내가 다녀야 될 그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지도상의 길이는 짧은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두 번째, 제설 작업이 힘듭니다. 세 번째, 주변에 이웃들이 적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이나 시에서 이곳에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맞아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더 낮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산이 이렇게 험한 곳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추워요. 더 추워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난방비도 그럼 더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을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기가 다릅니다. 맞아요. 올라갈수록. 5번째,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세가 험한 곳이 풍경이 그렇게 예쁜 곳이 많아요. 진짜 좋지. 네, 특히 설경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런 데는 집을 짓지 말고 그냥 펜션 같은 데로 한 번씩 놀러 가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동호인 주택을 구입할 때 어느 조건을 구입할 때 가장 저렴한 줄 아세요? 가장 먼저 구입하거나 가장 마지막에 구입하는 경우. 맞지. 처음에 땅 사는 사람이 없으면 먼저 메리트를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도 빨리 팔아버리고 싶으니까 가격적인 걸 제시할 수밖에 없겠구나. 가장 먼저 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신도시로 따지면 시범단지 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렇죠. 위치가 가장 좋은 곳에 먼저 땅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뒤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샘플하우스 같이 그쵸. 그렇게 좋은 땅에 집을 짓게 해줍니다. 맞아요.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나만 들어오고 뒤에 사람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치, 나홀로 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리스크를 감수했었죠. 마지막에 구입할 경우, 마지막에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한 필지, 두 필지만 팔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게 부를 수도 있어요. 떨이죠, 떨이. 그렇죠.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구입할 거냐, 가장 마지막에 구입할 거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마지막이 좋지 않을까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근데 위치가 마지막에 남은 땅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으니까. 네, 보통 땅을 크게 사가지고 쪼갤 경우에는 20가지의 땅이 있다고 치면은 그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찝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온 사람은 남아있는 땅만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땅 모양도 안 이쁠 수도 있고. 그렇죠.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그거 대비 싼 기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KTX도 아니고 집 앞에 할인마트 큰 거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군더더기를 빼고 진짜 중요한 기준만 낮춰놓게 되면요. 그것만 보면 되니까 고르기도 되게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렇죠. 땅을 보는 안목도 생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협상력도 올라가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선택한 주택 부지를 구입하기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에 맞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며 땅을 보러 다녔던 저희의 여행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풍경.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만의 제주도? 그렇지. 여기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왔어. 길이 없는데 내비게이션 막 안내해주고. 길을 만들며 간다. 남의 밭을 뚫고. 역시 땅은 밟아봐야지. 아니 길이 있다 해서 왔는데 길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길을 만들면서 알아서 가라 이거 아니지? 아니 다행인 거는 네가 알아서 가. 난 일직선 길을 알려줄 테니까.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준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직선으로 40분이면은 1시간 넘게 올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 이거 가다 보면 길 맞나 이거? 이거 원래 갔어야 되는데. 결국에 한숨이다.